셰익스피어의 수많은 주인공 중에 아마 운명의 파도에 가장 거칠게 휩쓸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상실과 기적적인 구원, 그 거대한 대서사시 페리클레스의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독특하게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책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듯이 가우어라는 고대의 이야기꾼이 유령처럼 딱 나타나서 막을 엽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정말 엄청난 불행의 소용돌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죠. 네, 바로 이 질문이 페리클레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근데요, 그의 여정은 무슨 영웅적인 모험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작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진실을 딱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이야기는 안티오크라는 곳에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왕자 페리클레스가 아름다운 공주에게 청혼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수께끼였죠.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공주와 결혼할 수 있고요. 만약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수수께끼를 푸는 그 순간 그 안에 숨겨진 게 그냥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달아요. 이건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었던 거죠. 바로 왕과 공주가 부녀 관계가 아니라 부정한 관계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아버린 순간 페리클레스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 이건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함정이었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폭군 안티오쿠스가 절대로 살려둘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도망쳐야만 합니다. 안티오크를 겨우 탈출하긴 했는데 왕이 보낸 암살자가 그림자처럼 그를 바짝 뒤쫓습니다. 한나라의 왕자였던 그의 신세가 순식간에 끝없이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죠. 페리클레스의 도피는 이제 망망대해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나 싶었지만 아니요. 운명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그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다시 한번 잔인한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의 여정은 정말이지 극과 극을 오갑니다. 기근에 허덕이던 타르수스에 도착해서는 그들을 구한 영웅이 됐다가 암살자를 피해서 다시 오른 바다에서는 모든 걸 잃고 난파되죠. 결국 펜타폴리스라는 낯선 해안에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인생 참 모르죠?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모든 걸 얻습니다. 난파선의 생존자가 갑자기 토너먼트의 우승자가 되고요. 아름다운 공주 타이사의 사랑까지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잔인한 운명은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타이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비극의 폭풍이 그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정말 끔찍한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키고 말아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내 타이사는 딸을 낳자마자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미신을 믿는 선원들이 이 폭풍을 잠재우려면 시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결국 페리클레스는 제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차가운 바다에 떠나보내고 갓 태어난 딸 마리나와 함께 망망대해에 동그러니 남겨집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 위험한 항해를 계속할 순 없었겠죠. 페리클레스는 이게 딸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자신이 한때 구해줬던 타르수스의 총독 부부에게 딸 마리나를 맡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마리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문제였어요. 보호자였던 디오니자의 추악한 질투심에 불을 지핀 거죠. 자기 딸보다 마리나가 더 빛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나를 영원히 없애버릴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암살자의 칼날이 마리나의 목을 겨누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해적들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운명은 또 한 번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죽음은 피했지만 그녀가 팔려간 곳은 미틸리니의 사창가였습니다. 그야말로 또 다른 지옥이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가장 타락한 그곳에서조차 그녀의 순수함과 고결함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해서 악인들마저 감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편 아주 긴 세월이 흘렀어요. 페리클레스는 드디어 사랑하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타르수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감격의 재회가 아니라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디오니자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마리나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심지어 가짜 무덤까지 보여주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자 페리클레스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는 이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기로 맹세합니다. 무려 14년입니다. 14년 동안 페리클레스는 검은 돛을 단 배 위에서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완벽히 가둔 채 그저 바다를 떠돌아다닙니다. 그의 시간은 멈췄고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의 이끌림이었을까요? 그의 배가 목적도 없이 떠다니다가 우연히 미틸린이라는 곳에 낯을 내리게 돼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의 잃어버린 딸 마리나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슬픔에 잠긴 왕의 소문을 들으니 그곳 총독이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노래와 말솜씨가 아주 뛰어난 한 처녀, 바로 마리나를 배 위로 데려옵니다. 혹시 그녀라면 이 왕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딸 또한 눈앞에 이 망가진 남자가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상황. 이 기막힌 만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리나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다는 그 슬픈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페리클레스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무려 14년의 침묵을 깨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자신의 비극과 놀랍도록 똑 닮은 그녀의 이야기가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든 겁니다.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기도 전에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먼저 서로를 알아보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죠. 페리클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그 지독한 운명의 파도를 넘어 이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